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민승기 전 회장 공금 유용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에 이어 이번에는 맨해튼 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연방수사국 FBI 수사관들이 맨해튼 한인회관을 직접 방문해 민승기 전 회장의 공금 유용 관련 수사를 한 데 이어 맨해튼 검찰도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맨해튼 검찰은 어제 김민선 회장 등 한인회 관계자들을 검찰로 불러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검찰 측이 묻는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 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면서 이날 요청받은 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등 적극 수사에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그동안 회관 살리기 모금을 통해 총 33만여 달러의 성금이 모아졌다고 밝히고 이 중 30만 달러는 이미 체납 부동산세 납부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있을 소송 비용과 민 회장이 체결한 장기 리스 계약금 반환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부족분 약 30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2차 모금 활동을 시작한다며 한인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 99년 장기 리스한 컴퍼니로부터 우리가 한인회관을 지키고 또 이 한인회관과 한인회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만든 그 민승기 씨와 그 측근들을 소송하는 또 소송 비용, 그리고 2016년도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세금 12만 8천 불을 마련해야 또 우리 한인회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가칭 한인사회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를 조직해 한인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민 회장과 측근들의 사죄는 물론 과거 한인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의 사과와 배상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연방노동부 오버타임 의무 지급 연봉이 현재보다 2배로 오릅니다. 뉴욕주에서도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산층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연방노동부는 고용주가 오버타임 페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기준 연봉을 2배로 상향 조정하는 오버타임 의무 지급 적용 최종 규정을 공시했습니다. 오버타임 의무 지급 연봉은 현재 연 23,660달러 미만에서 47,476달러 미만으로 2배 상향 조정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치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소매 유통업체 매니저와 컴퓨터 전문가, 은행원, 사무직 종사자 등 화이트칼라 직종의 정규직 직원 42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의 현재 오버타임 지급 기준 연봉은 35,100달러 미만으로 그동안에는 연방 기준보다 높았지만 새 규정으로 앞으로는 연방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2004년 이래 10년 이상 묶여있던 오버타임 지급 연봉 하한선을 2배 올리면서 중산층 근로자 가정의 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47,476달러인 연봉 하한선을 2020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새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미 국민들의 소득이 연간 총 1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힐러리와 트럼프로 압축됐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두 후보 모두에게 신뢰, 정직성, 도덕적 가치 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선택할 제3의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 타겟팅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약 1,000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는 제3의 후보가 출마한다면 그를 지지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55%는 제3의 후보가 출마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특히 29세 미만 유권자 중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 외에 다른 후보를 희망한다고 밝힌 비율이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민주와 공화당 후보가 싫다는 응답 비율도 58%를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민주당의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싫어하는 비율은 56%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남성 유권자는 64%, 무소속 유권자는 57%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싫다는 비율도 55%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 여성 유권자 비율은 69%, 무소속 유권자는 58%로 집계됐습니다.
밝혔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유권자들이 제3의 후보를 희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후보들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클린턴과 트럼프는 현대사에서 가장 지지율이 낮은 대선 후보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메트로놀스 선로 인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선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지만 열차 이용자들의 불편함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17일 오후 6시 42분쯤 맨해튼 이스트 할렘 파크 애비뉴와 119가 메트로놀스 선로 아래에 있는 어반 가든센터 바깥에서 4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정원용품 판매 업체인 어반 가든센터 측이 트레일러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 개소린을 넣던 중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을 방문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불길에서 나오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 선로를 지탱하는 대들보가 굽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16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2시간 30여 분 동안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9시 17분쯤에야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메트로놀스는 주말 단축 스케줄로 운행되고 있고 2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TA 측은 총 4개의 선로 중 2개를 보수 중이라며 정상 가동되고 있는 선로를 이용하는 열차도 시속 30마일로 감속 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14만 명가량의 이용자가 이번 화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차량 앞쪽 번호판 부착 의무화 폐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비용 절감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의 사뮤엘 톰슨 의원은 최근 차량 앞쪽 번호판 부착 의무화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와 델라웨어 등 전국 19개 주에서는 차량 앞쪽에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톰슨 의원은 차량 앞쪽에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번호판 제작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며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 차량국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는 차량 앞과 뒤쪽 모두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량 앞과 뒤쪽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경찰 단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192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목적 외에도 미관상의 이유로 앞쪽 번호판 부착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차량 뒤쪽에만 번호판이 있을 경우 통행료 회피나 경찰 단속에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법안이 현실화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주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 금지 시간을 앞당기고 학교 근처에서도 리커 라이센스 발급이 허용됩니다. 과연 현 시대 흐름에 맞추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18일 쿠오모 주지사는 일요일 주류 판매 규정 변경과 학교 종교기관 반경 200피트 내에도 리커 라이센스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류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주류법은 만들어진 지 80년이 지난 낡은 제도라면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현대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부 식당이나 바, 술집에서 일요일 오전 4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제한시간 규정을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주류를 팔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또 현행법은 학교나 종교기관 200피트 내 업소에선 리커 라이센스 발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주 주류국의 재량에 따라 발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제 맥주 등 소규모 생산을 하는 크래프트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제조 라이센스 발급도 간소화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 의회에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올 회기 내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하버드대 등록률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합격생 10명 중 2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하버드 교지 하버드 크림슨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등록률은 지난해의 81%에 비해 소폭 감소한 80%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77%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하버드대 지원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4% 늘었지만 합격률은 5.2%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하버드대 입학처는 40에서 50명 학생에게 추가 합격 통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입학생 중 여학
여학생의 비율은 48%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었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안 입학생이 22.6%로 1.6%포인트 상승했고 흑인은 11.4%, 히스패닉은 1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프린스턴대의 등록률은 68.5%로 지난해 67.7%에 비해 올랐습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출신 입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린스턴대의 등록률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트머스대의 등록률도 53.1%로 지난해 50.3%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6월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달러 강세도 7주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18일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점친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연준의 정례 회의록 발표 이후 34%로 급상승했습니다. 전 주말까지만 해도 고작 4%로 점쳐졌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번 주 들어 치솟았습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록을 보면 대다수 위원은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6월에 연방기금 금리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그 전제 조건으로 향후 경제 지표가 2분기의 경기 회복 추세와 일치할 것, 고용 시장이 더 개선될 것,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계속 근접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연준 위원인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인상 가능성과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또 달러화 가치가 7주 만에 최고치로 뛰고 초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당 엔화 환율은 지난 4월 27일 이후 3주 만에 다시 110엔 선을 넘어서면서 엔저 흐름을 재현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9.1원 뛴 1191.7원에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6월 7일 예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9지구 가주 상원에 도전하는 강석희 후보가 본선 진출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강이라고 쓰여진 팻말 아래 얼바인 카펫베거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선거구에 연고가 없다는 뜻의 카펫베거는 얼바인 시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플러턴으로 이사한 강 후보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재선에 도전하는 링링챙이 버거운 상황인데 같은 민주당 후보의 카펫베거 공격은 강 후보를 코너에 몰아넣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유권자들 보기에 No Can 사인이 붙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좀 한번 흠칫하는 그런 저건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는 게 대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그노하고 되도록이면 그 강석희에 대한 후보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유권자들과의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가 출마하는 29지구는 오렌지 카운티와 LA, 샌 버나디노 카운티까지 총 16개 시를 아우릅니다. 전체 유권자 43만 명 가운데 한인 유권자는 17,000명.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1, 2위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수한 성적의 2등이 강 후보의 목표입니다. 될수록 많은 아시안계 표를 잠식하고 또 거기에 이제 이 moderate Republican 공화당 중에서도 좀 이 중립적인 그런 공화당 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를 제가 잠식하게 되면은 아주 우수한 2등으로 제가 예비 선거에 통과를 하고 특히 강 후보는 당선 공약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성장을 위한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7번과 91번 프리웨이의 출퇴근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교통 정책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1년 동안 53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마련한 강석희 후보는 대부분의 기금이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나온 만큼 당선을 위해 후회 없는 레이스를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간의 욕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하늘을 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모양의 호버바이크에 올라 버튼을 누르자 프로펠러가 돌며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며 이리저리 잔디밭 위를 날아다닙니다. 아직 높이 올라가진 못하고 균형을 잡기도 쉽진 않지만 하늘을 나는 기분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영국인 발명가 콜린 퍼즈 씨가 직접 만든 호버바이크입니다. That is the most outrageous thing I've ever ridden. It's been an interesting project. 실험 도중 추락사고만 수십 번을 겪었지만 퍼즈 씨는 결국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보다 획기적인 호버보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호버보드를 타고 하늘로 솟구치더니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며 호수 위를 날아다닙니다. 플라이보드로 불리는 이 호버보드는 최고 시속 150km의 속도로 2.2km를 날아 호버보드로는 세계 최장거리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스포츠 장비 업체를 운영하는 자파타 씨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Just dreamed that 5 years ago, but nobody believed it was possible, even me. And today to see that we realize our dream is just one of the best moments of my life. 보드 중앙에는 보드를 날게 하는 4개의 제트 엔진이 설치되어 있고 양쪽 옆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Stabilisateur électrique qui permettent de gérer la stabilité de la planche et aussi contrôler en fait l'orientation de la planche. 배낭처럼 등에 맨다고 해서 제트팩으로도 불리는 1인용 비행 장치도 세계 곳곳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개발된 프로펠러형 제트팩은 이미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등지에 팔리는 등 상용화 단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가격은 한 대에 3억 원 안팎. 당장은 소방당국이나 군수업체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입니다. If for sure I will fly by myself, and I will even buy one for myself. It's one of the finest machine I've ever seen in the world. 무인 항공기에 이어 1인 항공기 시대가 열리면서 자가용 대신 호버보드나 제트팩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 30분쯤 미타운 49 스트리트과 8 애비뉴에 있는 푸드 엠포리엄 앞에서 46세 신원 미상의 남성이 8인치짜리 칼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하면서 결국 경찰은 총을 발포했고 남성은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여성 여행객이 손목에 유탄을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주 교육부 산하 리전트위원회는 17일 각종 법규와 규정을 위반한 전문직 및 의료 종사자 62명의 징계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건축가 고모 씨와 공인회계사 김모 씨, 간호사 윤모 씨 등 한인 3명이 포함됐습니다. 건축가 고 씨는 건축 면허가 박탈됐고 공인회계사 김 씨는 견책과 벌금 $1,000 처분이 내려졌으며 간호사 윤 씨는 면허정지 3개월, 집행유예 2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일 간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1학습 연계 유학비자를 신설하고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유학비자가 학사, 석사 등 정규 학위 과정 중심으로 발급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학생들이 취업, 거주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졸업 이후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뉴욕 시내 아동들 사이에 수두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8일 지난 3월 이후 브루클린 윌리엄스 지역에서만 75명의 아동들이 수두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 전역으로의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두에 감염된 아동들 가운데 72%는 수두 예방접종을 맞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생아 수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흐리고 다소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